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백석예술대학교 심성우 교수라고 합니다. 세션의 소제목은 헬스 앤 뷰티로 정했고요. 헬스 관련해서 한 개의 논문, 박상수님과 미재범님의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뷰티 관련해서 두 개의 논문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야가 달라서 이번 세션에는 먼저 박상수님과 이재범님의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후에 나머지 논문 두 개에 대해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발표 시간은 10분이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정도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고 또 뒤에도 또 세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딱 되면 혹시나 발표가 끝나지 않으면 제가 개입을 해서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수님과 이재범님의 논문 제목은 한국 평창 지역의 산양삼 재배지 환경 조건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함유량 차이 분석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 박상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평창 지역 산양삼 재배지 환경 조건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함유량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명지대학교 박상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및 재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매한 종묘를 이식하여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에 가깝게 키워서 생산되는 삼을 말합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과 산양삼에 포함된 주요 생리활성물질이며 인삼사뿐인 인삼단백질, 다당체, 폴리아세틸렌, 페놀계 화합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은 재배 방법과 형태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산삼은 순화가 진행되어 흔적이 없는 자연 상태의 삼을 천종, 지종, 인종으로 나눕니다. 산양산삼은 자연삼의 씨앗을 직파한 인종으로 순화가 조금 진행되어 흔적을 나타낸 삼을 말합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매한 종묘를 이식하여 무농약으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삼을 의미하며 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침엽수린과 한렵수린이 간 재배지 환경 조건 차이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창 지역의 산양삼 재배 농가 4곳을 선정하여 재배지별 침엽수림과 한렵수림에 각각 8개소에서 시료를 5번씩 표본을 채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양삼은 재배지 환경 조건이 동일한 지역에서 침엽수림과 한렵수림 지역으로 나누어 토양의 이화학성과 진세노사이드의 분석을 통한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산양삼의 지상부의 명칭과 지하부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1에는 진세노사이드의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표 2는 산양삼과 인삼의 차별점과 품질 개선 관리 방법에 대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양삼 시료는 2022년도 6월 평창에서 산양삼 재배지 4곳을 선정하여 10년간 산양삼 시료를 각 10번씩 채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재배지는 각 A-12, B-12, C-12, D-12의 고유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수집한 시료는 중류수로 세척한 후 표면의 수분이 제거될 때까지 실온에서 자연 응건 후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동결 보관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한 시료는 동걸 건조기에 건조시킨 후 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80 메시 스탠다드 10을 통과한 분말을 영하 70도씨에서 보관하여 분석 시료를 사용하였고 공시 토양 시료는 각 재배지에서 표토를 제거한 후
수심 10 내지 30cm 깊이에서 건근 토양 100g을 수집하여 토양 시료를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여 풍건 후 2mm 시브를 이용하여 거른 후 실온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림 3은 10년간 사냥삼의 시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삼 재배지의 토양의 이화학성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종합검정실 분석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10년근 사냥삼에 함유된 신세노사이드 분석을 위하여 분쇄한 시료는 0.2g에 70% 메틸알코올 10ml를 가한 후 30분간 초음파 축출을 하였습니다. 축출액은 원심 분리기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습니다. 진세노사이드 분석은 LC-M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한 컬럼은 크르텍스 UPLC C18 콜럼 1.6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였으며 콜럼의 온도는 40도씨로 설정 유지하였으며 진세노사이드 표준품을 농도별 분석한 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작성하여 각 시료에 대한 성분 함량을 정량하였습니다. 분석된 데이터 값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값의 통계 분석은 SA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고 재배지간 토양 이화학성에 대한 통계 분석은 T-테스트를 통한 유의성을 검증하고 최소 유의차를 P값 0.05로 수준에서 통계 처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삼 재배지간 토양의 이화학성 분석은 산도, 정기전도, 질소량,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치환성 칼슘, 치환성 마그네슘, 치환성 나트륨, 양이온 치환성 용량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냥삼 재배지 토양의 이화학성 성분은 침력 지역보다 활렵 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 결과 A, B, C 재배지에서는 대체적으로 침력과 활렵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 재배 지역에서는 침력과 활렵의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측의 표는 토양 분석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창지역 산항사의 재배지간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배지 4곳에서 10년근 사냥삼 시료를 10번씩 채취하여 36종의 진세노사이드 중 9종의 함유량을 분석하였습니다. 평창지역 사냥삼의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은 대체적으로 R2, RB1, RG1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화합물들은 사냥삼의 주성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김도만의 평창 사냥삼 성분 분석 연구에서 유사한 성분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냥삼 재배지의 토양의 이화학성 분석은 침력 지역보다 활렵 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통계 분석 결과 A, B, C, D 재배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침력과 활렵 지역 간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D 재배 지역에서는 침력과 활렵 지역의 유의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세노사이드의 함량 분석은 재배지 4곳에서 10년근 사냥삼 시료 10번을 채취하여 36종의 진세노사이드 중 9종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A 재배지의 경우 활렵 지역보다 침nhập 지역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B 재배 지역에서는 활렵 지역보다 침nhập 지역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C 재배 지역에서는 활렵 지역과 침nhập 지역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D 재배지에서는 침nhập 지역보다 활렵 지역에서 전체에서 진세노사이드 구조의 성분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 평창 지역 사냥삼의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은 대체적으로 R2, RB1, RG1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어 이 화합물들은 사냥삼의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산양삼은 산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재배지를 선정하여야 고품질의 산양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양삼은 재배 기간이 길고 원한 우려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해 오다 보니 기술 공유나 학문적 이론이 정립이 미진하여 오래된 역사에 비하여 각 재배 농가마다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산양산 10년근은 농가벌 경험에 의한 재배법에서 경작된 시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양삼의 재배지 경작지 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산양삼 표준 재배 지침을 준수한 시료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토질과 해발, 수종 및 기타 재배지의 환경 조건에 따른 표준 재배 지침의 새롭게 작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발표자께서 발표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딱 그 27초 남겨놓고 발표가 딱 끝나서 아주 시간을 딱 맞춰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나 좌장을 해보면 아주 마음이 편할 때가 두 가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발표 내용을 정확히 잘 알아서 해줄 말이 많을 경우와, 하나는 발표 내용을 전혀 몰라서 아주 떳떳하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 주제 같은 경우 저한테는 너무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후자에 해당이 되고요.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이 많이 또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성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장소 선정을 A, B, C, D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는 3-1에 된 부분 같은데요. A, B, C 지역은 침엽술인과 활엽수로 나눴을 경우에 침엽수와 활엽수가 각각 거의 100%에 가깝게 침엽수 군락지, 활엽수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D 재배 지역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다 보니까 약 한 20-30% 정도의 침엽수에 활엽수가 섞여 있었고,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20-30% 정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 그 장소 선정은 A, B, C, D 네 농가를 할 때 한 개 필지, 단일 필지에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두 가지가 한 군데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배 농가들을 봤을 때는 전부 침엽수가 아니면 전부 활엽수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필지 내에 침엽수, 활엽수가 공존하는 필지를 그 네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뭐 코멘트 같은 걸 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연구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데 아마 지금 제 느낌에는 발표자께서 평창 지역에서 요 일에 이제 관계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산양삼 재배지가 평착이 얼마나 대표성을 띄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산양삼 재배지가 단순히 평창만은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다양한 곳에서 산양삼을 재배할 거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추후에는 이 평창 지역과 다른 지역의 뭐 진세노사이드면 진세노사이드, 특정 그 산양삼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지역별로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유의미하고 대표성을 띠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창 지역 한 군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양삼의 대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그 지역이 몇 군데가 됐든, 그러니까 뭐 이게 강원도 지역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역을 발표자께서 임의대로 지정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성분 분석이나 어떤 다양성 있는 분석을 하면 좀 더 이 산양삼에 대한 그 대표성을 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건 뭐 안에 있는 그런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논문의 완성도를 나중에 더 이제 크게 넓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 이제는 그 뷰티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하신 분은 김채영님, 위희정님의 이너뷰티 제품의 네트워킹 마케팅 속성에 따른 소비자 구매 만족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김도경, 이찬영님이 발표하실 거고 내용은 주제는 뷰티헬스 1인 멸치합 방문 선호 결정 요인 탐색입니다. 그래서 발표 김채영님부터 먼저 발표를 진행하시고 그 뒤에 김도경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채영님께서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너뷰티 제품의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 속성에 따른 소비자 구매 만족 분석 논문 발표를 할 명지대학교 김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신체적 건강에서부터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정서적 건강을 포함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웰니스 건강 개념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대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는 외모에 대한 관리도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고 내면적 아름다움까지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소비에 있어서 가치 기준 변화는 제품 선택에서 구매 활동 및 재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른바 소비 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까지 작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기준 또는 목표가 되는 개념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까지 작용되는 소비 행동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입니다. 소비 가치의 변화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과 소매상의 중간적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중매체나 광고 등을 생략을 하고 그 광고비나 유통 마진을 소비자가 판매와 홍보를 담당을 하고 그 담당한 그들에게 광고비와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네트워크 방식이란 추천 마케팅, 퍼스널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피라미드 마케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으로서 다단계 마케팅이란 용어와 혼재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너뷰티 제품이란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 증진과 함께 피부 미용 관리를 함께하는 제품으로서 먹는 화장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왼쪽에 표에 보시면 이너뷰티 군이 화장품과 의약품과 식품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매년 급성장해서 먹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이너뷰티 제품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하는 먹는 화장품을 말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판매되는 이너뷰티 제품에 주목을 하고 소비자 선택 속성에 따른 구매 만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본 연구 참가자 선정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SC의 성인 212명을 표집하여서 연구를 하였고요. 그 관련된 정보는 오른쪽 일반적 특성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도구로는 선택 속성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이너뷰티 제품의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은 그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 KMO 특도는 0.834이며 바틀러 치스케어 검정은 1048.800으로 분석되어서 요인 분석의 모형 적합도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크롬바크 알파 결과는 외적 선택 속성 0.731, 내적 선택 속성 0.831, 생태계 선택 속성 0.814로 나타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신뢰도 분석표는 오른쪽 표 2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의 측정 도구인데요. 소비자 구매 만족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KMO 특도는 0.884이며 바틀러 치스케어 검정은 991.325로 분석되어 요인 분석의 모형 적합도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크롬바크 알파 결과는 제품 만족 0.765, 결제 만족 0.881, 서비스 만족 0.732, 배송 만족 0.712로 나타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의 자료 처리인데요. 본 연구는 21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전산을 처리하였고요. 이너뷰티 제품의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 속성 및 소비자 구매 만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 그리고 베리맥스 회전을 활용하였습니다. 신뢰도 검증은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바크 알파 개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참가자의 이너뷰티 제품의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 속성이 소비자 구매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본 연구의 통계 검증에 따른 유의 수준은 p-value 0.5 수준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선택 속성 변인의 하위 요인들은 외적 선택 속성과 내적 선택 속성, 생태계 선택 속성 모두 양의 상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 속성 변인과 구매 만족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각 요인들 간의 전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변인과 요인 구성이 연구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회귀 분석인데요.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다중 회귀 분석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소비자 구매 만족 종속 변인의 요인에 대한 독립 변수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적 선택 속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내용은 이 표 5번에서 8번까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그 소비자 구매 만족에 대한 선택 속성 변인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인데요. 연구 참가자 선택 속성 변인의 요인들이 구매 만족 변인의 전체 요인에 대한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중 회귀 분석 결과를 이렇게 알아본 것인데요.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다중 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F값 22.648, 유의 확률 P 검정 0.000으로 확인이 되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매 만족 변인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는 0.673으로 나타나 모형 설명력을 67.3%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귀 모형 오차항의 자기 상관 검증을 위해서 더빗 왓슨 값을 산출을 하였고요. 그 값이 2.007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는 오른쪽 9번 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및 재현입니다. 본 연구의 선택 속성 변인 요인들이 구매 만족 변인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된 다중 회귀 분석에서요. 소비자 구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택 속성은 외적 선택 속성을 제외한 내적 선택 속성과 생태계적 선택 속성이라는 독특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선택 속성과 고객 만족의 영향과 신뢰의 조절 효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도 건강성, 환경성, 안정성이 고객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절이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반영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한 이너뷰티 제품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자님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간단히 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너뷰티 제품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미용 기능성 식품이고요. 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미용 효과를 증진시키는 보조식품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너뷰티 제품은 피부 재생과 수분 관리 및 면역에 관련해서도 기능적인 제품들이 출시되어 연령에 관련 없이 소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네트워크 마케팅 구매 만족에서는 내적 선택 속성과 생태계 선택 속성이 소비자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결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선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 역량과 관리자의 리더십이나 독립 사업자로서의 속성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너비티 제품의 한정에서 소비자의 선택 속성에 따른 구매 만족 의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굉장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 내용 선행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에 대한 선택 속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질의응답은 다음 그 발표 김도경 이차영님의 그 뷰티 헬스 1인 멀티샵 방문 선호 요인 결정 요인 탐색 발표가 끝나고 질문 응답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발표자님께서는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똑같이 10분 정도 발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잠깐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뷰티헬스 1인 멀티샵 방문 선호 결정 요인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도경입니다. 본 연구는 뷰티헬스 1인 멀티샵 이용 고객의 선호 결정 요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뷰티 헬스란 뷰티 케어와 헬스케어 통합된 개념의 표현으로서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피부 미용, 메이크업, 다이어트, 피트니스, 미용 성형, 미용 기기를 활용한 관리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뷰티헬스샵은 소비자의 높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2가지 이상의 뷰티 프로그램을 하나의 매장에서 운영하는 뷰티헬스 멀티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뷰티헬스 멀티샵입니다. 뷰티헬스 멀티샵은 2개 이상의 뷰티와 헬스에 관련된 전문직 관리를 하는 곳으로서 여러 명의 관리자가 이용자를 관리하는 다인 멀티샵과 1인 멀티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인 뷰티헬스 멀티샵의 특징은 동일 시간에 한 명만 예약받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관리실이지만 깔끔하고 청결한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편안하게 개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연구 참가자 선정입니다. 뷰티헬스 1인 멀티샵 이용 경험에 관한 선호 결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95명에 대해서 개방형 설문을 1차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비 문항을 구성해서 2차 폐쇄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일 경험이 있는 220명 중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12명의 설문지를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선호 결정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입니다. 1차로 자료 분석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반응 분석을 기초로 구성된 예비 문항을 2차 자료 분석에서는 5점 디코터 척도의 설문지로 구성하였고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뷰티헬스 1인 멀티샵 선호에 관한 내용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원자료를 기준으로 1차 분류하여 6개의 구성 요인과 1개의 기타 요인으로 함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분류를 해서 17개의 하위 구성 요인과 6개의 구성 요인, 그리고 1개의 기타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내적 선호 결정 요인은 관리자 전문성 요인, 고객관리 환경 요인, 그리고 경제성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된 외적 영역의 선호 결정 요인은 다양성 요인, 편리성 요인, 회원 유지 서비스 요인 등 3가지 요인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영역의 관리자 전문성 구성 요인의 하위 구성 요인은 기술 전문성, 상담 전문성, 지식 전문성, 서비스 전문성의 4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관리 환경의 하위 구성 요인은 개인관리, 집중관리, 절차 설명, 관리위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비용 절감, 불필요한 관리 배제, 시간 전량의 3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적 영역입니다. 다양성 구성 요인의 하위 구성 요인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보 제공의 다양성 2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편리성 구성 요인의 하위 구성 요인은 예약 편리성, 시설 이용 편리성의 2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원 유지 서비스는 회원권 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2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뷰티헬스 1인 멀티샵 선호 결정에 관한 예비 문항 구성입니다.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을 이용할 때 선호 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확인한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6개 구성 요인과 1개의 기타 요인에 총 25문항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비 문항 구성 내용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선호 결정 요인에 대한 예비 문항의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 실시한 모형 적합도 검정은 KMO 축도의 .930이며 배틀러스 치스케어 검증이 .000으로 분석되어 요인 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 방식의 베르메스 회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신뢰도 분석에서 크롬바크 알파 신뢰도가 관리자 전문성 요인은 .774, 고객관리 환경 요인은 .763, 경제성 요인은 .758, 다양성 요인은 .717, 편리성 요인은 .703, 회원 유지 서비스 요인은 .752로 분석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판단되어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치 0.3 이상의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유의한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예비 문항 중에 4번, 8번, 14번, 17번, 19번, 24번, 25번 등 총 7개의 문항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적재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추출된 요인은 전체 18문항,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관리자 전문성 요인이 3문항, 고객관리 환경 요인이 3문항, 경제성 요인이 4문항, 다양성 요인이 2문항, 편리성 요인이 2문항, 회원 유지 서비스 요인이 4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의 선호 결정 요인에 대한 최종 구성 요인은 6가지 구성 요인과 18가지 구성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적 선호 결정 요인에는 관리자 전문성 요인, 고객관리 환경적 요인, 경제성 요인 3가지의 구성 요소로 확인됐고요. 관리자 전문성 요인에는 기술 전문성, 상담 전문성, 지식 전문성의 3가지 하위 구성 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고객관리 환경적 요인은 개인관리, 집중관리, 절차, 설명에 대한 3가지 하위 구성 요소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 요인은 비용 절감, 불필요한 관리의 배제, 시간 전략으로 3가지 하위 구성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적 선호 결정 요인입니다. 다양성 요인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정보 제공의 다양성의 하위 구성 요인 2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편리성 요인에서는 예약의 편리성, 시설 이용의 편리성의 2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원 유지 서비스 요인에는 회원권 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2가지 하위 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비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구성 요인과 전체 18개의 구성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입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시스템과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의 탄생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 창업이 원동력이 되고 있고 나만의 공간에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에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의 탄생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자유롭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1인 창업이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뷰티헬스 멀티샵에 대한 선택 속성과 만족도 및 소비자 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뷰티헬스 1인 멀티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춰 본 연구 결과는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의 선호 결정 요인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 심층적인 재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역시 다들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는지 다들 잘 끝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까지 발표된 그 두 논문에 대해서 논문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목소리 안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차 김수민입니다. 김채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그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판매와 거래라는 단어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네, 다단계 마케팅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 다 모두 처음에는 판매에서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어서 그 판매원을 또 영입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판매 방식인데요. 이제 한때는 뭐 피라미드로 조금 유통 과정에서 이제 편법 유통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모욕을 겪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문 판매법이 개정이 된 이후로는 그 미래의 유통 방식을 선도할 그런 무점포 판매의 꽃으로 부상하기도 했어요. 다단계 판매는 직접 판매를 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기도 하고 그 매출에 대해서 수익을 쉐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하부 조직에서 판매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받게 돼요. 근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본인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실적이 없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승진에 따른 직급에 따라서도 내가 올려야 하는 매출 금액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회원제로 함께 그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얼뜻 들으면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다단계 마케팅의 월 매출 200이나 4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제품의 월 소비 제품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용 조건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아도 되고 팔아도 되고 내가 사용해도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일단 소비자들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이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소비자가 주변에 이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다 보면 이제 제품의 그 우수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객이 소개가 되고 또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대답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질문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또 다른 5분이 질문 아직 안 있으시면 돼서 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르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도경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명지대학교 김세진입니다. 뷰티헬스 1인 멀티샵에 관한 연구 결과가 현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경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구에 이어 추후 재현될 수 있는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도 뷰티헬스 1인 멀티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헬스 1인 멀티샵과 지금은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의 이용 고객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용하지 않는
층하고의 비교 분석도 해보고 싶고요.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로 인한 뷰티헬스 1인 멀티샵의 만족도하고 사용 의도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질문.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명지대 5차 이선영이고요. 김동현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뷰티헬스 1인 멀티샵 방문 선호 결정 요인을 설문 구조로 측정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내용 분석을 하고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네, 저도 선행 연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용 분석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용 분석을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 분석은 분석 수준에 따라서 영역별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선정에 있어서 내용 분석을 주제 영역을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뷰티헬스 1인 멀티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질적 연구의 형태인 개방형 설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단답형을 얻었고요. 그 단답형에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내용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항 구성이 용이했고 그로 인해서 최종 구성 요인을 도출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설문 구조인 내용 분석 방법을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 예. 얼굴이 갑자기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나오는, 제 컴퓨터 바꿀 때가 됐나 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좌장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논문의 조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발표하신 김재영님과 김도경님의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둘 분 다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가 두 분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발표상에서 좀 빠진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논문이 정통적으로 퍼블리시가 된다고 하시면 그거를 꼭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또 IRB나 이런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IRB나 이런 거 받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재영님 논문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외적, 내적, 생태계에서 선택 속성을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이고 외적이고 선택 속성 생태계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모르니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이 논문을 모르시는 분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외적에서 이걸 잡고 요거를 컨셉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다른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걸 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페이지를 이제 저도 좌장이다 보니까 이걸 봤는데 뒤에 보시면 선택 속성에서 제품 만족, 결제 만족, 서비스 만족, 배송 만족에 대한 그 회귀 분석을 다 진행하셨거든요. 이걸 다 진행하시고 나중에 구매 만족에서 전체를 보고 다중회계를 보셨는데 이걸 왜 보셔야 되는지를 이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개개인 요소를 다 봤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그게 좀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유의미한 그 변수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가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요 논문을 쓰시는 사회과학 논문을 쓰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현실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랬다.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논문을 보완해서 퍼블리시를 하실 때는 실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런 논문을 쓰시면 보통 같은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쓰시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유의미한 논문이 나올 것 같고요. 나중에. 그리고 김도영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측정 도구 개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거를 잘 활용해서 결과 변수하고 같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논문을 만드시면 되게 재밌는 논문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예를 들어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논문에서 물어보셨을 때 멀티샵을 이용했을 때 3가지 좋은 점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3가지 부정적인 점을 또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온 논문에는 제가 보니까 3가지 좋은 점만 가지고 논문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정적인 걸 갖고 또 어떻게 논문을 활용을 하실지, 논문거리로 작용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시고 계실 텐데 꼭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데이터상에서는 부정적인 걸 물어볼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부정적인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측정 도구는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라서 잘 나왔으면 앞으로 더 좋은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뭐 벌써 50분, 벌써 약속 시간보다 7분이 지났습니다. 3분 다 뭐 단순 10분 발표하시는데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감이 가는 발표였고요. 같이 하신 그 공동 연구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